네, 저희가 뉴스 모두에 말씀드린 유라시아 친선 대장정,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통일의 꿈을 안고 서울에서 발대식을 해서 중국, 몽골, 러시아 거쳐서 베를린까지 횡단하는 행사입니다. 이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. 최연혜 코레일 사장 그리고 오점곤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오 기자는 이번에 직접 간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취재팀하고 직접 가서 이제 이동하는 그 전 과정을 가능한 그 생방송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에 전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최연혜 사장님 같이 안 가십니까? 네, 저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잠깐 다녀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바쁘셔서 네. 가시는 못 가시는군요. 네. 전부 20일짜리라고. 19박 20일이거든요. 19박 20일.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. 예, 최 사장님은 전에 이 코스를 다녀오신 적이 있었다면서요? 네, 저는 몇 차례 다녀온 적이 몇 있습니다. 차례요? 20일 네. 동안 가셨습니까, 그때도? 그때는 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타면 6박 7일에 그 관통을 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그 일정은 뭐 조금 그 선에서 조정이 됩니다. 예. 네. 올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보시고서 두 번 제가 들었고요. 두 번 갔다 오셨다고 들었고요.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 행사를 기획하신 거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라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외교부와 함께 이런 그 대장정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길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대륙의 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또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통일에 대한 의지, 또 대륙 철도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도 좀 확인시켜 드리고요.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한국 철도의 그런 광활한 대륙으로 나가는 미래상,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대륙으로 나갔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꿈들을 함께 공감하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예. 저 화면만 봐도 저도 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요.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. 자, 언제 출발해서 어디 거쳐서 어떻게 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14일 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한반도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간다 이런 컨셉하에서 일단 출발은 그 우리나라 부산, 목포에서 각각 해가지고요. 서울역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모여서 발대식을 한 다음에 북한은 아직 그 철도를 이용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이제 비행기로 가고 여기서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북선 구간이고요. 이게 두 군데군요, 선이요. 이게 이제 본선 구간이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이제 모스크바와 베를린에 이르는 거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팀들은 이제 그 베이징에서 이제 남선 구간은 올라가는데요. 여기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그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이동을 해서 그 노보시비리스크 그 러시아의 중앙이라고 하는 그 예카테린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 그다음에 여기서 기차를 좀 갈아타서요. 자, 글자 안 보니까 글자 좀 크게 보여주시죠. 여기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베를린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행사고요. 그 좀 숫자로 좀 표현을 하면 여기서 그 모스크바까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만 이제 9,400여 킬로.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여정은 14,400km인데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부산의 철도가 440km거든요. 그럼 거기 곱하기 33, 33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따져 보니까 한 지구 3분의 1바퀴를 20일 동안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. 정말 뭐 대장정인데요. 저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들이 몇 군데가 또 있다면서요? 네, 저희가 중요한 도시는 이제 거점에 내려서 행사도 하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고려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민족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하바로프스크에 이제 정차를 하고요. 그다음엔 이르쿠츠크에 또 정차하고 예카테린부르크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이렇게 또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 기념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
다시 출발하고 네, 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. 이번에 하는 것은 전세 열차를 본선의 경우에 전세 열차를 빌려서 하는 거라서요. 네. 중요 열차에 중요 거점에 기착을 해서 하고요. 예. 이게 이제 또 그 도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철도 운영상에는 이런 거점 도시에서 그 열차에 급수도 하고요. 이제 열차 안에서 이제 세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물을 싣거든요. 그래서 열차에 급수도 하고 뭐 각종 부품 정리도 하고 예. 이래서 반드시 정차해야 되는 그러한 철도 거점역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문화적인 거점이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이번에 같이 모시고 가는 국민들 중에는 재능 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분들이 그곳에서 행사도 하시고 이런 그 이제 그 나라 그 국민들과의 소통 활동 이런 것도 이제 할 겁니다. 아, 누가 가는 건가요? 그 재능 기부자에 어떤 분들이 쭉 가는 거죠? 그 선발까지 다 했거든요. 그 예. 선발 장소에도 저도 이제 잠시 다녀왔는데 최종 그 70여 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. 일반 국민 원정대다 이렇게 이제 그 호칭이 붙여졌고요. 그 지원자가 많아서 그 면접을 해서 선발했는데 면접 그 장이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 무슨 팝스타 선발대회장처럼 뜨겁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뭐 바이올린도 연주하시고 그러네요. 지금 지원자들이. 예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그 지금 약 한 달 전쯤에 진행이 됐던 이 선발전인데요. 10대 1이었습니까? 경쟁률이? 네, 정확하게는 10대 11대 1이 넘었다고 제가 네, 들었거든요. 그 여행 작가도 있고요, 예. 한식 그 셰프, 그다음에 화가, 그 전통 예술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고요. 예. 그 저희가 인터뷰를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저분인데요. 저분이요? 지금 나오시는 분. 아, 예. 그 영화 명량 그리고 국제시장을 그 보고 다시 소설화하셨던 분인데요. 이분은 아, 예. 가셔서 우리나라의 그 항일 운동 과정을 좀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소설화하고 싶다. 저희가 이번에 가는 그 행사 중에 예. 그러니까 곳 중에 항일 유적지들이 좀 많습니다.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사장님이 아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런 곳들을 많이 들리면서 그 선조들의 발자취, 그다음에 항일 유적의 발자취들을 찾으면서 예. 그거를 책으로 하고 싶다는 분이 이제 좀 전에 그분이고요. 예. 뭐 의사도 있고요. 외국인도 3명이 있습니다. 저희도 외국인도요? 예, 정확하게 이분들의 국적만 알지 어떤 분인지는 이제 나중에 아마 저희한테도 아직 공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요. 네. 외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나가는 20일간의 과정을 SNS들을 통해서 이게 사진이나 짧은 글로 그 감격 이런 거를 올려주실 그런 홍보하시는 분들 그런 예. 분들까지 해서 전체가 한 70여 명. 예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 특기자들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현지 행사 때 이 같이 하실 분들도 이번에 원정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예. 오정곤 기자도 11대 1의 경쟁을 뚫고 가는 겁니까? 취재진은 그렇지 않고요. 그냥? 그 신청을 받아서 예. 저희도 그 비용을 각 언론사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자체 하고 하시고요. 비용은 네. 낸다 우리가. 네. 예. 갈만합니까 이 정도 오정곤 기자 그 대표성이 있습니까? 우리 오정곤 기자는 작년에 그 예. 저희 코레일이 OSJD에 그 제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. 특별히 그 동행 취재를 하셔서 예. 폴란드 바르샤바에 예, 갔었죠. 폴란드 바르샤바 중앙역 앞에서 인터뷰도 하셨고요. 또 그 자리에서 그 순발력 있게 제가 그 북한 평양에서 4월에 예. 그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그 우리 또 기자적인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제가 예. 평양에 초대받게 되는 그런 데까지 아주 예. 일을 많이 하셔서 알겠습니다. 뭐 나름 기여도가 있었군요. 네. 예. 사장님은 지금 이 선발된 분들 중에 제일 좀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? 네, 저는 뭐 그 선정 과정에는 직접 그 개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뭐 권진순이라고 그런 세계적인 이제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한복 디자이너가 예. 뭐 여행 중에 직접 한복을 제작을 해서 그 이제 열차에 내려서 만나는 러시아인이나 그 고려인들에게 입히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분도 있고 또 야, 그분들이 그 한복을 입으시면 정말 아주 선조 때 건너가신 분들이니까 감회가 좀 깊으시겠는데요. 그분들 입장에서는요. 네,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뭐 태극기를 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네. 또
제가 들으니까 정연화라는 분은 사진 작가신데 예. 뭐 개인전도 여러 차례 열으셨고 또 뭐 이디오피아에 자원봉사를 가셔서 새마을 운동도 전파하신 그런 예.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다양한 재능 기부자들이 그 문화도 알리고 또 아주 많은 좋은 자료들을 또 가지고 오셔서 네. 우리 그 이제 아직 다 가시지 못한 그 이번에 또 가시고자 했는데 좀 선발이 안 되신 그런 분들과도 나중에 함께 그런 자료를 예.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사장님은 전에도 6박 7일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 기차 안에서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요? 또 뭐 샤워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네, 어떻게 그 합니까? 이 기차가요, 이번에 저희가 전세낸 열차는 15개의 그 차량이 붙어 있는 15량으로 편성된 그 열차고요. 예. 이제 둘이 자는 침대칸이 있고요. 또 4인이 자는 침대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식당차도 2개를 달아서 우리가 예.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당차도 2개 달았고 또 이번에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. 그 한 칸은 아주 그 언론인들을 위한 프레스룸도 달았고요. 이렇게 기사도 해서 쓸 수 있고. 네, 이렇게 예.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기에는요? 네. 괜찮습니까? 좀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? 네,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렇게 쾌적하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도 다녀봤는데 네, 네. 보면은 한 그 3분의 2 정도는 아주 쉽게 적응하시고 좋아하시고요. 예. 3분의 1 정도는 뭐 기차가 덜컹거려서 주무시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 철도 여행은 여행 자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예. 비행기나 뭐 이런 거는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가지만 이것은 전 구간을 같이 하고 아니, 또 사장님 지금 주민을 저렇게 만날 돼 수 있고. 있습니까? 실제로 내부가요? 아, 저거는 아주 좋은 열차고 저기는 식당칸이라 예. 특별히 저렇게 잘 꾸며져 있을 거고요. 예. 그 이제 일반 침실은 2인용 침실칸이 있고 이제 4인용 침실칸이 있어서 네. 뭐 조금 기대 수준은 낮추고 가시면 더 아, 저거보다- 즐거워하시지 않을까. 아니 저거보다는 식당칸은 저렇게 잘 돼 있습니다. 예. 예. 저희가 사전에 예비 교육 단계에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예전에 다녀오셨던 때보다는 열차의 시설 수준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더 얘기. 좋아졌다. 예전에는 아주 안 좋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예. 그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예. 들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저 정도면 오정곤 기자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네, 2인실, 4인실, 6인실이 있는데요. 예. 러시아 분들은 이제 보통 그 싸게 움직이신 분들 6인실 예. 많이 타고 어, 저희는 이번에 이제 2인실과 4인실 열차만 특별히 예. 이제 한 거죠. 샤워실도 따로 있고요. 샤워실이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기차 여행 중에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아마 세면과 샤워실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주요 역에 예. 뭐 맥시멈 많이 가야 3일 안에 한 번씩 내리기 때문에 아주 뭐 충분한 샤워는 이제 기착하셔서 예. 그 호텔에서 주무실 때 한마디로 그렇게 샤워실이 하셔야 없습니다. 됩니다. 기차에. 예. 그래서 저희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하바로스크를 거쳐서 그 나머지 구간까지 2박 3일을 꼬박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. 네. 샤워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예. 사흘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니까요. 네. 평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. 농담이고요. 네. 중간에 괴가 안 맞아서 바퀴를 갈아서 끼우고서 가야 된다면서요? 네, 괴라는 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레일이잖아요. 레일의 폭이 넓은 데가 있고요, 좁은 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레일의 폭이 넓은 데를 이제 광계라고 그러고 좀 그 좁고 일반적인 데를 표준계라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하고 북한은 표준계를 하고 있고요. 러시아 같은 경우는 광계입니다. 그 센치로 보면은 광계는 한 152cm 정도가 되고요. 예. 표준계는 그 143.5, 그러니까 약간 한 8.5cm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, 네, 네.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. 그럼 이걸 그 기차는 밑에 그 바퀴 부분이 있고 객차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국경 부분에서 그 객차를 들어 올립니다. 크레인으로.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넓은 그러니까 그 바퀴만 그 넓게 돼 있는 러시아 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. 그 작업을 하는데 빠르면 뭐 40분, 늦으면 1시간. 이걸 뭐 전문용어로 대차 교환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차 바퀴를 갈아 끼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
중국에서 몽골을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. 네, 네.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다시 유럽으로 가면 유럽은 다시 이제 그 관계가 아니고 또 표준계입니다. 그러면 다시 또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약간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한 번은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예. 이번에 가서 좀 볼 것 같은데요. 사장님 직접 보시지 않으셨나요? 네, 저는 그 중국 국경, 중국하고 몽골 사이의 국경에서 이제 신발을 바꿔 신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발을 바꾸는 편하고요. 개념이군요. 네, 밑에 사장님 그때 가셨을 때 사진 잠깐 보여주시고 그 사전 설명 계속 해주시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서 타시는데 사실은 그 이제 그 타고 계신 승객들은 그 국경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제 그 사이에 그 이제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네. 뭐 여권 같은 거 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자기 객실에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대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예.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만일에 나중에 그 러시아랑 연결이 되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연결지고요. 근데 그 중국하고 그 몽골 그 국경 사이에서도 거의 모든 이런 대차 교환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서 이렇게 뭐 아주 젊은 아주 뭐 그렇게 그 가냘픈 여성들이 이렇게 스위치 몇 개 누르면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그 레일을 바꿔서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보곤 합니다. 예.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그 과정을 전부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러시아가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그 열차의 관계를 쓰니까 다르지 않습니까?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정설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그 예전에 유럽에서 침공을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? 나폴레옹. 그래서 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없게 좀 시간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르게 했다.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네. 아까 사장님께서 그 참가자들이 가서 중간중간 SNS에 사진도 올리고 소식도 올린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이 다 될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취재팀은 뭐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가서 생방송 거기서 YTN 취재팀이 이번에 하신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물론 그 휴대전화 통신은 당연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면은 그 울창한 삼림 그리고 그 이르쿠츠크에 있는 바이칼 호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도 직접 그 장비를 갖고 들어갈 생각인데요. 그 일부 구간에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 방송 장비에 대해서. 근데 괜찮은데 그쪽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거기도 그 휴대전화나 통신 상황이 좋다고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멋진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숨소리까지 다 안방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참 광복 70주년인데 뜻깊은 그런 그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. 북한까지 연결되면 사실 이 얘기가 뭐 이미 김대중 대통령 그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결국 북한은 연결 못하니까 중국 가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이게 언제쯤 현실이 될 날이 있을까요? 뭐 저희는 언제라도 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철도 연결은 하드웨어를 만드는데도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투자가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고요. 또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도 협의하고 조율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한다면 언제라도 그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저희는 실무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저희의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준비는 일단 다 해놓고 있겠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이 이제 베를린이 최종 종착지인데 여기서 베를린 독일은 또 우리한테 통일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고 여기서 의미 있는 행사 마지막으로 열린다면서요? 이제 마지막 저녁이 이제 7월 31일 저녁이 될 거고요. 아마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그 모든 광장 주변에서 친선 특급 참가자 그리고 현지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요. 그 마지막으로 통일 기원 그 행진도 할 거고요.
공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나 피아니스트 백현우 씨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. 예. 이 장면도 저희가 가능하면 새벽 시간이지만 좀 이 안방에 전해드릴 생각인데요. 이에 앞서서 이제 대학생 참가자들 같은 경우 현지에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서로 그 독일에 있는 대학생들과 서로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네.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해서 마지막 행사를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. 네. 8월 1일, 8월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또 나라를 세운 날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뜻깊은 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코레일은 작년에 처음 이 영업 흑자로 전환하시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. 네, 저희 코레일이 그 2014년에 그 3천억 원 가량의 그 영업 성과를 개선을 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예. 1,034억이라는 그 흑자를 달성했습니다. 그 온 직원이 뭐 그 영업 그 매출액을 늘리고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그런 인력 효율화 운영 또는 그런 재고 용품이나 뭐 이런 활용도를 대폭 그 개선을 해서 네. 온 직원이 28,000 직원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처음에 네. 취임하시고서 노사 문제로 홍역 치르셨는데 이제 노사 관계 좀 괜찮은 모양이죠? 네, 우리가 2013년에도 그 경영 정상화 1단계를 그 뭐 아무런 분규 없이 굉장히 어려운 그 조건이 많았는데 잘 그 화합을 했고요. 네. 이번에도 또 단협을 일찌감치 저희는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을 잘 마무리했는데 특히 그 공사화되면서 그 근속 승진제라는 정말 누구나 일정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그런 그 아주 좀 우리 회사로서는 제일 좀 나쁜 그런 그 관행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올해 드디어 없앴습니다. 그래서 아주 우리 저 직원들이 정말 그 미래를 위한 이런 선택을 해준 데 대해서 예. 그 사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. 이런 좋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부채 비율도 낮추고 해서 네, 네. 1등 공기업으로 예.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 유라시아 친선 특급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